근데 좀 전에 핸드폰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의 핸드폰의 프로필 거기에 올리는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진짜로 입사하자마자 외환위기를 맞았던 시대라서 뭐 일어나면은 다 내 주식이 다 상장 폐지고 또 내 주변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 중에서 힘들어진 사람이 너무 연락 끊기고 도망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지점장일 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틈틈이 뭐 특히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 보면은 사랑해 죽고 의해 죽고 효해 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아,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내가 요거 힘들다고 이거 하면서 내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다시 오는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굉장히 바쁜 일상이죠, 사실. 주식시장을 다루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환자들도 상담해야 되는 우리 윤 교수님이나 또 방송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저나 굉장히 바쁜 일상인데 오늘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 녹화장인 저희 오픈 스튜디오까지 내려오면서 저희가 원래 2부로 하잖아요. 근데 스케줄상 오늘은 1부로 하는데 오히려 더 잘 됐다. 2부로 하기는 짧고 1부만 하기는 좀 긴 시간인데 어쩔 때는 저의 마음이 2부로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집착이 있었는데 오늘은 잘 됐다. 그리고 1부를 더 풍족하게 즐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훨씬 더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이완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솜다님이나 기현님께 두 번째 사연을 좀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딱 맞는 사연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으로 20대 대부분을 집안을 돕기 위해 사회생활을 했고 뒤늦게 대학, 영상과 문예 분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예술 분야를 독학하거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가기관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금전적인 지원 없이 혼자서 생활해왔고 오히려 집안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현재의 고민은 집안과의 금전적인 갈등과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네, 특히나 뒤이어 이어질 빚 때문에 계속해서 육체적인 일을 하느라 몸도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창작과 관련된 일이거나 예술 분야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일과 공부를 모두 동시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이 큽니다. 국내 대학원도 진학하고 싶은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 대학원에서 미디어 아트를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20대 후반이라면 차라리 능력이 없거나 재능이 없어도 어쩌면 꾸준히 노력해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30대 초반의 나이기에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능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와중에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IMF로 사업이 망하면서 붙은 빨간 딱지 등이 핸드폰 요금 고지서가 날라올 때 생각나거나 아버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몰래 이용한 제 명의로 날아온 세금 등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도 20대 대부분을 크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는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자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금전적 지원이 있어서 큰 고민은 없었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교육을 받으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 때문에 이런 지원이 끊긴 것이 더 큰 강박처럼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담도 받아보고 지역의 상담 신청도 꾸준히 받으려 노력하고 있고 장학금이나 지원 사업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울하고 힘들기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 힘으로 자립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로나 시국이었던지라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나마도 금전적인 상황이 불안한 예술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예술을 하시는 분이라서 딱 어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 사연을 읽다 보니까 딱 안 어울리는 게 근데 우울증과 공황 있잖아요, 교수님. 예. 이거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 그런 증상이 폐렴처럼 폐렴이 없다 아니다가 아니다. 뭐 기본적으로 잠복 뭐 돼 그냥 있는? 오늘 뭐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니까 우울해부터 정말 몸을 일도 못 움직이겠다는 그런 진짜 우울까지 되게 넓은 범위여서요. 이게 사실 이게 뭐 진단 기준이 있긴 하지만 좀 정말 그런 협의의 우울증도 있지만 좀 우울 증상은 있는데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요. 이게 그런 거 이제 넓게 보면 되게 많고 어쩔 땐 나도 우울증인 것 같을 수도 있죠. 또 공황은 이제 보통 이제 공황 장애라는 게 큰 거자. 우울은 이제 좀 무기력감, 뭐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는 쪽이라면 공황은 이제 불안 쪽이죠. 좀 크게 두 개로 보면 우울 쪽과 이제 불안이 있는데 여기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 한쪽은 너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게 있는데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불편한 게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또 너무 불안하다 보면 그게 또 마음을 더 지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너무 지치면 이러다 내 미래가 어떡하지 때문에 불안하기도 해서 함께 있는 경우도 많죠. 네. 지금 증가했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고민도 있지만 우리 환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안과 우울감이 그렇군요. 증가한 상황입니다. 뭐 진단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아무도 나 지금 덜 불안하고 덜 우울해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여기 되게 훌륭하신 게 그래서 네. 포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냥 말씀 주신 김에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즘은 마음이 준비된 다음에 행동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집중력도 이제 100% 공부할 마음이 다 됐어. 공부하자 하려면은 지금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최선은 아니고 한 뇌가 80%밖에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마음의 구성 요소가 생각과 감정인데 여기가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행동 활성화, just do it 하다 보면 얘가 거꾸로 쫓아오기도 네. 하거든요. 예를 들어 주말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친구가 산책이라고 하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갔더니 괜찮네 감정도 바뀌고 그리고 다음 주도 또 또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여서 의욕이 떨어져서 행동이 어려운 시기인데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지금 좀 행동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를 이야기 많이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쩔 때는 우울증까지는 아니죠. 약간 무기력해질 때. 네, 네. 근데 무기력증의 증상이라는 게 누가 뭘 하자고 제안했을 때 자꾸 안 하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야 골프 한번 할래? 바쁜데. 네, 내가 골프를 쳐도 되나? 그리고 어차피 골프도 잘 안 맞던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골프 안 맞죠. 집중력 네?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제가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자존감이 낮아.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자존감이 낮게 느껴져.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다고 내가 자존감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내가 사람이 부정적인 프레임이 강해져서 내 가치가 낮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내가 실제 낮다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간관계도 안 되고 뭘 해도 자신도 없고 이 이제 긍정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작은 말의 차이인데 평소에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서로 이제 영향을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나 너무 예민해 보다는 나 섬세해. 요즘 자꾸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지네. 사실 나 되게 가치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닌 말장난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은 뭐 좀 특별히 좀 우울하거나 어쩌면 약간 공황 같은 거를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기현님이나 손다님? 예술이라는 게 딱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그만큼 이게 눈에 보이는 만큼의 성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느끼는 노력만큼의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가시적인 피드백이 없을 때 약간 지치는 마음이 들어요. 번아웃, 약간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하고 났는데도 개운치 않고 그럴 때도 성이 안 찰 때도 많죠. 기현님은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게 우울한 건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집에 이제 쉬는 날에 되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일어나질 않아요. 네. 일이 없으면, 그냥 이제 있을 때는 이제 나가서 이제 막 바쁘게 지내다가 워낙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집에 딱 쉬는 날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우울이라고 거를 약간 무기력증? 증이라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궁금하긴 했는데 네, 뭐 누워있기도 그 옛날에 그거 시체놀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이렇게 누워 있는 것 자체가 뭐 내 마음이 지친 것도 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어느 시점에 내가 전반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나 이런 것까지 점점 회피하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그때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누워 있기가 긍정적인 시점을 조금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능동적 힐링이라 그러는데요. 누워 있기는 수동적 힐링이에요. 좀 내가 이제 거리를 둔다, 피곤한 것부터. 근데 이제 동시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게 능동적 힐링이라고 합니다. 능동적 힐링이 뭐 아까 억지로 끌려나간 산책처럼 하기 싫었는데 하고 났더니 힐링된 거. 뭐 저도 월화수목금 좀 바쁜데다가 금요일 한 잔까지 먹고 들어가면 제 마음이 누워만 있어라. 수동적 너는 힐링으로. 움직이면은 더 망가진다. 하지만 자전거 한 30km 타면 능동적 힐링을 한 거죠. 너무너무 싫은데 탔는데 그럼 더 지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친 몸을 이끌고 갔는데 몸이 더 개운해지고 마음도 더 가벼워지는 경험하죠. 그래서 그 수동적 힐링과 능동적 힐링을 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 박 부장님은 뭐 수동적 힐링 거의 안 하시잖아요. 항상 그렇죠, 뭐 전화하면 항상 누구랑 같이 냉장고 있어. 정리부터 뭐 상당히 항상 능동적 힐링 아닙니다. 형님 나 혼자 누워있어요 이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공격적 힐링. 술 먹고 있고요. 아 형님 나 골프 치고 있고요. 항상 누구랑 같이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좀 잘 못 참는 성격이라서요. 심지어 재밌는 하나 말씀드리면은 군대에 가면은 군대가 힘든 거는 저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장교로 있어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장교를 무시합니까? 그래도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시간에 장교 똑같아요. 육군 병장 입장에서는 병장에서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년. 근데 시간은 계속 가는 시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맨발로 군대에는 운동장이 연병장이라고 합니다. 맨발로 맨날 쪘어요. 그냥 계속 쪘어요. 고참 때? 네. 말년 때? 네. 밑에 애들이 뭐라고 안 해. 맨날 쪘어요. 그러면 몸이 지치고 잠을 자야지 내일이 오고 그래야지 난 제대한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든지 좀 해야지만 더 힐링이 되고 좀 그런 성격이긴 한데 근데 좀 전에 핸드폰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의 핸드폰에 이거 뭐라 그러죠? 카톡에 자기 글지 저희는 그런 걸 안 하지만 글을 올리는 거 하잖아요. 프로필. 거기에 올리는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이런 거잖아요. 한계 처음 없다. 듣는다. 괜찮네. 예, 괜찮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진짜로 입사하자마자 외환위기를 맞았던 시대라서 몇 년 있다가 맞으셨죠. 저는 영국에서 맞았잖아요. 맞다. 그랬죠. 근데 저는 막 국내에서 맞아서 뭐 일어나면은 다 내 주식이 다 상장 폐지고 또 내 주변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 중에서
힘들어진 사람이 너무 연락 많고 끊기고 도망가고 뭐 또 아무튼 더 힘든 상황도 만들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수님? 저는 그때 회피를 많이 했습니다. 비겁하게. 회피. 저는 어떤 회피를 했냐면요. 저보다 안 좋은 사람을 보려고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술 먹고 잊어버리거나 안 좋은 사람은 난 저 사람보다 나를 했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2008년도에는 그때는 이제 제가 지점장일 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장 끝날 때쯤 되면은 가서 비디오방 가서 보고 있다가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지점장이니까 다시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남의 삶 엿보기를 하고 틈틈이 뭐 특히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 보면은 사랑해 죽고 의해 죽고 효해 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아,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내가 요거 힘들다고 이거 하면서 내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다시 오는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말 그대로 회피였습니다. 이게. 뭐 회피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방어 기제여서 일을 하는 스타일은 뭐 쟤는 좀 비겁해라고 저는 평가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비겁이라는 단어를 지금 부장님은 뭐 전혀 비겁한 게 아니고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방어할 때 쓰는 기법은 비겁이 없다고 봅니다. 방어만 되면 되는 그런가 봐요. 방어만 되지 거기에 비겁이고 뭐가 그런 가치 평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전혀 비겁한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뭐 영화 보기든 뭐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그게 효과적으로 내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할 때 더 내려가면 안 될 때 그 잡아준다면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을 또 그 나이에 맞는 또래께 있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오히려 뭐 상당히 그 효율적이다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 비겁이라는 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시다 그랬는데요. 뭐 제가 참 보면서 좀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 저도 한 번도 안 드렸는데요.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뭐 우린 그랬어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요즘 분들은 또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뭐 또 이 방송이고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그냥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고 고시원 있잖아요. 지금 고시원은 누워서 잘 수 있는 고시원입니다. 그때는 책상이 없었어요. 걸상에 잤죠. 네, 그래서 책상 밑에서 자는 그래요, 그런 맞아요. 고시원이었어요. 그렇게 저도 대학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기회가 또 생기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딱 보면 저는 또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쳤을 때는 너무 큰 계획을 세우셔서 하려고 그러면 그걸 못 이루면 더 에너지가 떨어지실 수 있어서요. 독일 대학원 미디어 아트라는 좋은 목표가 있으시니까 그걸 위해 좀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목표를 딱 이 정도는 심플하게. 무조건 할 수 있는 오케이. 목표는 이렇게 지쳤을 때는요. 할 수도 있다로 계획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소위 자기 효능감, 내가 이룰 수 있어. 이 지금 자기 효능감에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10분 뭐 산책하며 독일 음악 듣기 뭐래도 네 그러니까요. 저 독일 음악 10분 듣고 브루나 음악 60분.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좀 경제적인 거와 우울감과 공황이 한꺼번에 이제 그렇죠. 복합적으로. 서로 안 좋게 치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작은 것부터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많이 좀 움직이시는 거를 움직여야 권하고 합니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 그 육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꾸만 멘탈이 집에 네. 있고 싶고 그렇죠. 네, 그게 힐링의 소파에 역설이라고 누워서 그러죠. 맞습니다. 넷플릭스나 좀 채널링하면서 뭐 넷플릭스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사람을 만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아웃도어 액티비티 하는 것 자체를 좀 주저하게 만든다면 좋은 사람들이 제안하는 건 그냥 받아라.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 거, 가족이 어디 가자고 하는 거, 그죠? 네. 네. 좋은 동료가 뭘 해보자고 하는 거는 그 순간만 예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스 하는 순간
그 약속은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얼마 안 지났는데 제가 아주 친한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갈까 말까 막 망설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 미국 가 있는 동안에. 근데 간 거예요. 골프도 한번 치고 또 원래는 이제 골프를 치러 가면 골프텔에서 자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펜션에 가서 자보자 남자 넷이서 그래서 펜션에 갔는데 그 다음 날 그 펜션 주인 아저씨가 그 동네에 홍천이었어요. 예. 홍천에 가령 폭포라는 데가 있다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차 몰고 가서 걸어서 한 15분만 올라가니까 그 폭포가 있는 거예요. 여름이었잖아요. 네. 갑자기 말이죠. 제가 물론 이제 수영복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는 복장을 하고 네. 갔거든요. 그 폭포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데 예. 한번 인터넷에 한번 여러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밑에서 이게 폭포물을 맞은 거예요. 근데 내 친구 3명이 다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물을 뿌려가지고 네. 다 들어오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들어와서 4명의 사진을 찍고 여름을 만끽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갑자기 저를 알아보고 김프로님이요? 거의 만나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늦 여름에 아주 좋은 추억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고 막 전 지금 중학교 때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3주 됐어요. 3주. 역시. 그래가지고 또 막 서로 해가지고 바베큐에다가 한잔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막 힐링이 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본 거예요. 비가 많이 오더라고. 돌아오는 길에는 안 하고 혼자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고 뒹굴뒹굴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가족들이 뭘 해보자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그냥 잡으시라고 꼭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보다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좋은 사람들하고는. 네. 자, 좋은 노래를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노래 제목이요. 유토피아라는 곡.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루나님이 부릅니다. 유토피아 정해드리죠. 파도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밝은 그런 곳으로 또 아침이 온다면 어디든 나는 좋아
한 곡만 더 부탁드리죠. 지루했던 방 한 구석에 파랑새가 날아왔지. 누구나 믿을 수가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거지. 어디에서 날아왔을까. 저 바다 끝쪽 외딴 섬일까. 파랑새가 내게 말했지. 이 작은 새가 나는 좋아. 어느 날 그 조그만 새가 나에게 말을 했지. 누군가 자길 알아봐주길 기다려 온 것 같다고. 무얼 위해 기다렸을까. 언제부터 날 기다렸을까. 파랑새가 내게 말했지. 난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고. 진짜 좋네요. 진짜. 네. 듀엣 팀이 어, 네, 들려드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완벽한 앙상블. 브라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린 이미 리오에 있습니다. 좋죠? 리조트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조트는 아닌가요? 리오 리조트. 그럼 우리 파에 있어 이제 파. 아, 좋은 음악과 또 좋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 저희도 아쉽지만요. 또 삶의 현장으로 또 들어가야 될 시간이 오고 있고요. 아, 물론 지금 토요일 날 오전 충분히 여러분도 댁에서 또 밖에서 좋은 분들과 편안한 시간을 느끼시고 즐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말 못할 돈 문제, 또 주식, 또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들 저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채택된 분들께는요, 3프로TV가 만드는 좋은 책들 여러분들 댁으로 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저희 공식 이메일 계정이 나가죠.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의 초입에 보내드린 83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는 오늘 이렇게 막을 내려보겠습니다. 가을 맞이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여러분 보내시다가 또 좋은 투자 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